한전발 금융위기다. 이게 가당키나 할까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일단 이걸 먼저 보시죠. 올해 한국전력 예상 적자액이에요. 30조 원입니다. 30조 원. 30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대한민국의 올해 국가예산이 본예산이 607조 7천억 원입니다. 607조 7천억 원.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본예산이 말입니다. 607조 7천억 원이에요. 30조면 진짜 많은 금액이죠. 5%에 거의 달하잖아요. 5%. 예. 저는 자칫 잘못하면 말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올해 30조가 적자가 나면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30조 적자 안 날까요? 저는 내년에도 30조 적자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년의 적자까지 합쳐야죠. 2021년에도 보면 여러분 5조 8,601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올해 30조 적자가 나고 내년에는 또 30조 이상의 적자가 난다면 이 적자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한전이요? 한전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전의 부채가 2분기 기준에 2분기 기준 165조 8천억 원입니다. 165조 8천억 원. 지금 이대로 가면 말입니다. 165조 8천억 원이 하반기에 더 늘어나면 180조 8천억 원까지 늘어나고요. 내년에 가면 200조에 200조. 내년에 가면 200조면 국가 예산이 내년에 639조잖아요. 200조면요. 여러분 한전 부채가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에요. 30%가 가까이 된다. 30%가 넘을 수도 있고요. 한전의 부채가 국가 예산의 30%라. 안 망한다고요? 금융위기 안 온다고요? 저는 100% 옵니다. 그러면 왜 안 온다고 생각을 하느냐?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정도로 한전의 부채가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6년에 105조였던 것이 지금 165조 8천억까지 올라가니 그야말로 충격에 또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채 어떻게 감당할까요? 한전은요. 165조 8천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당할까요? 한전이 계속 적자가 나는 와중에 감당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한전은요. 이게 뭐 은행에 대출을 받든가 아니면 여러분 이게 회사채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은행들이 실제 돈을 얼마나 가지고 굴릴까요? 은행들이.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최고 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이 얼마나 가지고 굴릴까요? 실제 말입니다. 자산 규모는 그래요. 자산 규모는 한 630조 정도 될 거예요. 그중에 대출 뭐 이거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운영하는 자금은 50조 60조 100조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 한전이 한 해에 30조 이게 적자가 나는데 대출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대출로는 실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채권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채권시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전은 특수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 자금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다 빨아들여요. 다른 회사들 심지어 말입니다. 주식회사 SK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재계 서열로 따지면 2위예요. 그 2위에 지주회사가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발행을 하지 못해 회사채 시장에서 발행을 못해서 말입니다. 기업보험 시장으로 돌아갔었거든요. 그 정도로 회사채 시장은 이게 완전히 저는 물론 터졌다고 혼란스러워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와중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전이 계속해서 쏟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전이. 게다가 여러분 국고채도 계속 쏟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국고채도. 왜냐하면 나라 살림이 1년에 적자가 100조씩 나니까 계속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도 대출해 주기 위해서 은행채 계속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두 가지 문제. 하나는 너무 많이 쏟아내니까 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매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매각이. 여러분 실제로 말입니다. 미매각이 발생을 하면 진짜 심각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 실제로 말입니다. 한국전력의 채권이 유찰이 된 적이 있어요. 11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때 미매각이라고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미매각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미매각이 심각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전이 이렇게 되면 한전의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파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오는 겁니다. 금융위기가. 또 하나는 한전까지도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못하는데 그러면 기업은요? 기업은 조달하기 쉬울까요? 조달하기 불가능하죠.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채권 이러면요. 정부 국채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이 뭐 특수채, 공기업 채권, 은행채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이 여전채나 회사채인데 여전채는 뭐 지금 난리도 아니고요. 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못할 정도예요. 게다가 회사채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한정께 미매각이 발생을 해서 채권시장의 상황이 나빠지면 지금 현금이 없는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현금이 없는 기업들은 저는 최악의 상황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상황. 결국 말입니다. 그 최악의 상황이 우리 경제 전체에다가 충격을 주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지 회사 운영이 되는데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니 기업들은 자금 경색에 흑자도산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많은 기업인들도 저에게 한 말씀들 하세요. 무슨 얘기냐.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요. 저는요. 진짜 안타깝지만 가게도 안타깝고 기업도 안타깝지만 저는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안 올렸어요. 그래서 쌓이고 쌓인 데다가 이게 전 세계 공급망 교란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요. 유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진짜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진짜 최악의 금융위기, 한국전력발 금융위기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올해도 지금 2차례 올렸잖아요. 내년에도 또 올릴 거예요. 내년에도. 지금 국회에서는요. 한전채를 많이 발행할 수 있게끔 법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거 저는 시장에 그렇게 영향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적 반발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전기요금을 지금 30조 부채가 나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말입니다. 국민적 반발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핵심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을 설득해라. 제가 이야기는 옛날부터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경제에 대한 현상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담화문으로 발표를 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협조, 국민들의 설득 이런 게 필요하다. 야당 간 협치 그리고 상생 이런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제대로 못하고 어설프게 하는 바람에 지금 자칫 잘못하면 저는 진퇴양난의 위기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전기요금 많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진짜 나쁘기는 이게 최악으로 가지 않는다면 결국 말입니다. 결국 전기요금 올리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많이 제가 느끼는데요. 제가 절전 10% 국민운동 하자고 제가 말씀을 제일 아마 처음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무역 적자를 많이 해소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조선일보에서 기획 특집으로 쫙 한 번씩 내더니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전략 캠페인이 점점 정부가 시동을 거는 모양새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뭔가 적기라는 게 필요해요. 적기. 너무 늦어요. 경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때 대응을 안 할 때 과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충격 저는 최소화하려고 그러면 적시 대응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런 적시 대응의 어떤 심각성, 다급성 이런 게 없어서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